지금까지 이제 드노버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좀 프랙티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노버 어셈블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이 되고요. 첫 번째는 로우 데이터 퀄리티 컨트롤은 어떤 NGS를 하든 간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에러 컬렉션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에러 컬렉션, 그 다음에 프리 어셈블리 디트 매핑, 점핑 라이브러리 필터링 요 세 가지 하나로 묶이고 마지막에 스캐폴딩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제 케이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냐면 드노버 어셈블리라는 것은 현재 드노버 어셈블리는 드브루잉 그래프라고 하는 특정 그래프 원리를 이용해서 어셈블리가 진행이 되거든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케이머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케이머는 어려운 게 아니다. 앞에 K는 숫자예요, 숫자.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제가 예를 들었죠. 5모 이렇게 5모인데 5모는 말 그대로 5개짜리 절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길이가 긴, 상대적으로 길다고 얘기할게요. 10개짜리네요. 10개짜리를 5모로 나눈다고 하면 앞에서부터 5개씩 자르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CATTA 그 다음에 한 칸 옆으로 가서 ATTAC 그리고 TTACT 해서 5개씩 잘라가면 결과적으로는 이 10개짜리 리드가 다음과 같이 6개의 5모 프래그먼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NGS를 이용해서 어셈블 할 때 선행이 되어야 되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반대로 이 프래그먼트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겠죠. ATTA가 겹치니까 맞는 부분에서 한 베이스 차이만큼 매칭을 하고 매칭하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부터 끝을 쭉 따라가면은 요거를 다시 구성할 수 있게 되는 이게 기본적인 이제 드브루잉 그래프의 케이머를 이용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이거를 리드를 이렇게 케이머로 나눠야 되느냐?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나눠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나누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리드를 5모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아까 6개, 이렇게 6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리드가 5개로 분해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게 이제 6개로 나와요. 6개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왠지 리드 하나가 6개로 쪼개지니까 더 늘어나는 것 같지만 반대로 이게 55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많은 수. 이 리드가 꼭 이렇게 10개짜리가 아니라 수백 베이스, 수천 베이스짜리든 간에 결국에 55개가 있다. 가정을 했을 때 아무리 개수가 많아도 K업을 쪼개게 되면 결국에는 나올 수 있는 게 뭘까요? 결국에는 ATC가 올 수 있고 5모로 쪼개니까 4의 5승 개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ATC 한 자리 4개, 5승에서 1024개. 어떤 리드가 많더라도 결국에는 K모 단위로 쪼개게 되면은 어떤 K모 곱하기 5승 맞아요? 4의 K승만큼 숫자가 압축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NGS는 리드가 엄청나게 생산이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리드가 정말 수백 기가 단위로 생산이 되는데 그 리드들을 전부 메모리에 올려서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K모로 나눈다는 의미는 한 리드로 보면은 굉장히 리드가 오히려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굉장히 많은 리드들을 K모로 쪼개게 되면 압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NGS를 이용하게 되면은 워낙에 리드가 많으니까 처리가 어려워서 압축을 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K모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K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필요한 개수가 많아질 것이고 K가 작으면 점점 더 메모리가 조금 필요하지만 스페시피시티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적절한 K값을 이용해서 어셈블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에러 컬렉션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K값이라는 것들은 아까 설명드린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요새 나오는 어셈블러들은 다음과 같이 K모 프리퀀시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분포를 이용해서 에러 컬렉션을 진행을 해요. 뭐냐면 가로축은 아까 말씀드렸던 K모가 압축이 되잖아요. 55개가 1024개로 줄어드니까 똑같은 놈들이 몇 개 있나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가로축에서는 한 번 나온 놈, 빵번 나온 놈, 2번 나온 놈 해서 20번, 40번, 60번 이렇게 나온 놈이 있고 그런 애들이 각각 몇 개가 있느냐가 세로축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전체 지점을 한 50배 정도 튀겼는데 전체에서 K모 특정 프레그먼트 하나가 한 번 나오는 경우는 있을까요? 굉장히 없을 거예요. 전체를 50배를 증폭을 했는데 아주 고유하게 50개가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보통 50개 튀겼으면 똑같은 게 50개 나올 텐데
아주 유니크하게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시퀀싱 관련해서 에러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게 이 K머 프리퀀시를 이용해서 에러 컬렉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피가 확 이제 1, 2, 3 근처에서 피가 확 뜨는 이 부분들을 노이즈라고 판단을 해서 제거하거나 혹은 공격적으로 그렇게 많은 부분들하고 매치가 될 수 있게끔 바꿔주는 과정이 선행이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드브루징 그래프를 이용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의 에러 컬렉션 과정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세 단계를 진행해서 어셈블리가 진행이 됩니다. 자, 리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을 점핑 라이브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점핑 라이브는 뭐 하는 거냐? 조그마한 리드를 어셈블을 해갖고 컨틱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이어야 되는데 이제 이어줄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점핑 라이브러라는 게 여기 하나 붙고 반대편 편은 여기 붙어서 이렇게 그냥 이어지는 겁니다. 아, 얘네들은 붙었구나. 그래서 떨어진 거리만큼은 갭으로 이렇게 모르겠으니까 채워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스캐폴딩이라고 하는데 점핑 라이브러리는 이때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점핑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이제 생산을 할 때 굉장히 바이어스가 심해요. 그래서 생산된 점핑 라이브러리들이 가지는 그 인서트 이 거리의 정보가 정확하게 딱 우리가 의도한 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분포를 띄느냐 못 띄느냐를 보기 위해서 이 어셈블 된 컨티그에다가 미리 이제 프리 어셈블을 하는 거죠. 점핑 라이브러리를 갖다 붙여요. 그러면 어차피 이 점핑 라이브러리는 컨티그와 컨티그, 다른 컨티그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거지만 여기 이 내부에서 붙는 애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붙는 애들의 분포를 그립니다. 분포를 그려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UKB에다가 맞춘 거죠. 아, 내가 UKB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는데 괜찮게 됐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그 라이브러리를 쓰냐 안 쓰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핑 라이브러리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다 때려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필터링하고 내가 원하는 정보만을 골라서 진행을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스캐폴딩과 갭필링 과정이 있는데 스캐폴딩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갭필링은 스캐폴딩이 진행되고 나면 빈 공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리드를 갖다 이제 메꾸는 거죠. 그 교각에다가 다리 이제 기둥 세워놓고 하나씩 이제 연결하듯이 메꿔서 결과적으로는 빈 공간을 가능하면 최대한 메꾼 스캐폴드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팁으로서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요. 뭐냐면 이 시퀀싱 데이터를 가지고도 드노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레퍼런스에 붙였는데 거기 안 붙는 애들이 있거든요. 안 붙는 애들은 조립을 해갖고 그 샘플 특이적인 어떤 프레그먼트가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퍼런스에 붙여가지고 안 붙는 애들을 어셈블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될까요? 첫 번째 아까 설명드렸던 에러 컬렉션 과정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이미 레퍼런스에 붙어갖고 언얼라인드가 되고 나면 여기서 이제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이 떨어져 나와서 바이어스가 생겼죠 이미. 에러 컬렉션 과정이 제대로 수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통으로 에러 컬렉션에서 어셈블을 한 다음에 차라리 안 붙는 애들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붙는 애들이 언얼라인드 리드로 어셈블이 된 애들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퀀싱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셈블을 할 때는 이런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드노보 어셈블리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저희 연구팀도 다양한 진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했습니다. 많이 했고 최근에 이제 테라진 쪽에서 윙크볼에 이제 논문 잘 나왔죠. 그래서 저희도 같이 이제 스타트는 훨씬 더 늦게 했지만 지금 이제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다르게 방법을 찾아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국제 조류 인터내셔널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47종의 색을 다 드노보 어셈블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화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도대체 앵무새 같은 애들은 사람 말을 따라하잖아요. 왜 걔네들은 로컬 러닝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 이제 이 논문 이 전체 컨소시엄을 관할하는 대장이 사이언스 편집장이랑 막 이걸 해갖고 20편 정도 컨소시엄에서는 사이언스에 20편을 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데 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하나라도 건지면 저희는 땡큐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력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 올해 이제 지나고 내년부터 이제 주력할 프로젝트는 여기 한동대학교가 아마 같이 하고 있는 아프리카 진흥 컨소시엄이 되겠고요. 아마 국제 인터내셔널 컨소시엄을
붕대가 주도해갖고 만드는 거는 이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것도 여기든 이제 환경대학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도 그룹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고 아마 내년에 바쁘게 읽어가지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